예,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는 왜 불행한가? 상당히 좀 직설적인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어,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점은 사실 훗날 돌이켜 보게 되면 아, 대단히 에, 중대한 그러한 인류 문명사적 전환의 한 시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왜 그렇게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바이러스 단순한 전염병이 좀 이렇게 퍼졌다고 해서 왜 거기에 뭐 문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까지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태는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어,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강의안 자체가 내가 꽤 여러 해 전에 만들어서 뭐 대중 강연 때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PPT입니다. 지구가 아프다. 나도 아프다. 사실 뭐 지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이제 꽤 오래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환경의 위기 혹은 생태 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변화 속에서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질병은 대부분이 문명에서 온 병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사스라든가 조리 인플루엔자, 메르스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이머징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머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즉 미중유의 일로서 갑자기 부상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관형사입니다. 이런 미중유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한 개인, 나라, 그리고 민족,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듯이 전 인류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머징 바이러스의 문제는 단순한 의료나 의학, 역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문학적인 문제이고 또한 문명론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째서 그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제2강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글인데요. 자, 재앙을 부르는 현대인의 사고 방식.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고방식이라는 말에서 이제 제1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곧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대인들의 뇌리, 현대인들의 자기의 의식세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상상, 밑그림, 빅픽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 방식이 결국은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침략과, 즉 침탈이죠. 침탈과 파괴를 일삼았던 서구인의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사고방식. 자, 두 번째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인간의 무지. 세 번째는 공기와 물과 땅이 공공재화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재화처럼 생각하며 무절제한 소비를 추구해온 것. 자, 이 세 가지는요, 다름 아닌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통설화되어진 그러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과서에 실리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지만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신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거나 침탈할 권리를 부여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는 인간 거다. 세계는 인간 것이다. 우주는 인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한 사고방식. 자, 그러한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지다 보니 당연히 자연에 대한 침탈과 파괴를 정당화하고 정복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죠. 생태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서 쓰고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이 유한한 자연세계 안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이런 그 순환을 거의 무시하는 삶을 살았죠. 마트에서 대량 소비, 자기가 원하는 것, 충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욕망에 따라서 소비하고 소비한 뒤에 나오는 폐기물들, 부산물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공기와 물과 땅이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절제하게 소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기 바랍니다. 자, 현대세계의 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대세계의 위기는 지구의 위기, 문명의 위기, 정신상의 위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구의 위기는 생태 질서의 교란, 자연조화의 붕괴, 자원 고갈, 토지와 대기 오염, 자연재해. 글쎄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그 사태를 지구의 위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문명의 위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신 내지는 심신의 위기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문명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의 정치의 부패, 즉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이미 국회 또 상권 분립 이러한 근대 사회의 정치 원리들은 이 본연의 그러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건강성 이런 것들을 거의 잃고 직업 정치인에 의해서 부패되어진 상태입니다. 신파시즘에 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 지역 갈등, 종교 분쟁, 물신 숭배, 빈부격차의 증대, 사회 경제적 무한 경쟁의 심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문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신의 위기, 즉 심신의 위기는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대중문화의 범람, 정신적 공황, 생리적 실조, 심리적 평형의 파괴 등등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혹은 일본과 같은 이른바 선진국에서 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선진국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위기들,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었던 이러한 위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태 질서를 교란시키고 문명상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무한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부추겨왔던 모든 국가와 정부가 현 코로나 사태에 전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문명사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인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많은 의학자들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이 지구상의 문명은 어느 국가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스템과 제도와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기제들이 붕괴돼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욕망, 결국 무한 소유의 욕망인데요. 그것이 단지 불과 얼마 전까지처럼 뭐 1대 99의 사회 하면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것만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유와 지배의 욕구로 물든 인류의 자연계 약탈, 여기서 비롯되는 지구 생태계의 파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는 지구 생태계 파괴의 결과입니다. 이미 뭐 이 언론 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던데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계 파괴에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 박쥐가 감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이 자연 상태의 이러한 그 동물들과 인간이 그렇게 크게 접촉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 야생동물들과 인간의 접촉면이 어쩔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미중유의 바이러스들이 야생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생의 세계로 남겨두고 인간의 세계 안에서 만족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것을 도모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전 세계적 확산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미연에 방지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만물이 더불어 사용해야 할 거의 모든 자연자원을 독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와 에너지, 심지어 기후의 균형마저 심각하게 왜곡시켰어요. 한 세기 전에 니체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지의 피부에 생겨난 질병이다.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러브로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자이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러브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문명은 지구 생명 공동체를 영장성 백혈병으로 오염시켰다. 한마디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를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만물을 자기의 의지대로 변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역으로 지구의 입장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만물의 편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지구의 암덩어리요 지구의 표층 위에 생겨난 거대한 불치병이라는 그러한 통찰을 벌써 한 세기 전에 철학자들과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미 통찰하고 인간에게 경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환경파괴, 생태위기, 그건 나와 무관한 산업과 기술의 문제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단지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혹은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마치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산업과 과학기술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인간의 책임 회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과학기술과 산업 자체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산업과 과학기술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물질 문명과 산업,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이 매우 큰 힘을 얻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자연의 약탈에 쓰고 있는 것은 산업이나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사실
과학과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의 어마어마한 힘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파괴의 목적에 쓰는 것도 인간이고, 그것을 생산적이고, 그렇죠? 자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원자 자체가 세상을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원자의 힘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자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인간이 세상을 파괴하거나 살리거나 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도구와 기술을 발명했지만 과학과 도구로 세상을 망치는 것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인간에 대한 진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과학과 기술을 넘어선 인간의 도덕, 심리, 인간성의 문제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무절제하게 방종하는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현대 철학자들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세기에 이미 통렬하게 반성하고 또 성찰해 왔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그들 세계의 지배적인 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원적 인식론, 기계론적 자연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으로 우리 인간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대적인 신념이고요. 인간 중심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영장, 신으로부터 세계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 오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함축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원적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이며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고 그 인식되어진 세계를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이성, 판단에 의해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를 둘로 나눠서 보는 그러한 인식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기계론적 자연관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다, 기계적인 대상이다 라고 보는 어떤 그러한 근대적인 세계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형이상학, 근대적 형이상학의 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 문법이자 핵심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부를 거다 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서양 현대 철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통찰이 되는 것이죠. 니체는 자연의 탈인간화, 인간의 자연화를 철학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연의 탈인간화라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시각에서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자연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그러한 통찰을 한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의식을 전환할 것을 니체가 요구한 것입니다. 20세기의 철학의 황제라고 불렸던 하이데거는요, 자연과 대지 그리고 지구에 대한 기술공학적 지배를 넘어서
근대적 사유의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지구를 더 이상 기술공학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간이 근대적 사유,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근대적 형이상학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어 맡김의 제사를 가져라. 세계를 변조시키고 변형시키고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인간이 자기를 오히려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요구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성의 기획,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근대의 형이상학입니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우리는 터무니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운영체계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탐욕스러운 인간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형이상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신화일 뿐이지 현실을 지탱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층생태로는 인간은 자연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인간이 전체 생태계와의 조화를 통한 안정에 기여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인간은 자연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없어도 자연은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오히려 인간이 지금과 같은 인간은 사라지는 게 자연의 존재에는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필수적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인간이 만물을 지배한다, 인간의 그러한 권리가 권한이 있다, 오도된 생각이죠. 완전히 잘못된,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현대 철학자들이 이미 통렬하게 반성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3강에서 이어서 마지막 행복학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